오늘은 조금은 무거울 수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과로사입니다. 그냥 피곤해서 쓰러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과로사는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다가옵니다. 특히 책임감 강한 사람일수록, 내 몸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사람일수록 이 위험에 가까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과로사가 오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다양한 전조 증상을 먼저 짚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무심하게 지나치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엔 과로사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과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이걸 미리 알고 대비하면 정말 소중한 나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게요. 첫째, 과로사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과로사라고 하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만 떠올리죠. 하지만 그 전엔 꼭 몸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가 계속되거나 아무리 자도 피로가 누적된 느낌이 사라지지 않거나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이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무시하고 참으면 그 끝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평소보다 몸이 유난히 무겁고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일단 쉬어야 해요.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쉬면 내 몸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거든요. 둘째, 가슴 통증은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특히 왼쪽 가슴이 조이거나 갑자기 통증이 생긴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실제로 과로사로 이어진 많은 사례에서 이 증상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인은 출근길에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출근을 강행했어요. 결국 그날 저녁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죠. 또 어떤 분은 밤마다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깨는 증상을 몇 달 동안 무시했는데 정밀검사 후 심장에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요. 가슴 쪽이 불편하면 바로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나 스트레스 관련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생명을 살립니다. 셋째, 번아웃도 과로사의 시작일 수 있어요. 더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 아무 일도 하기 싫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과로로 인한 번아웃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에는 즐겁게 하던 일도 귀찮고 사소한 말에도 짜증이 폭발하고 집에 와서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면 지금 위험 신호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요. 과감히 하루 이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나를 다시 리셋해줘야 다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넷째, 수면 장애는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거나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이 반복된다면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피곤한데도 막상 잠자리에 누우면 잠이 안 오고 뒤척이거나 새벽 2, 3시에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지 못하거나 꿈을 많이 꾸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건 분명 이상 신호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요. 저녁엔 최대한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멀리하고 카페인 섭취를 줄이며 하루의 마무리를 조용하고 편안하게 보내야 해요. 몸이 쉬는 시간, 진짜 쉼을 느껴야 회복이 됩니다. 다섯째, 소화불량과 위장장애도 과로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로와 위장은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면 위장의 혈류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확 떨어져요. 예를 들면 아무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자주 트림이 나거나 평소 먹던 음식인데도 소화가 안 되고 체하거나 식욕이 뚝 떨어지고 음식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식사 시간을 정해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게 위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잦은 두통과 눈 피로도 과로의 전조 증상입니다. 특히 컴퓨터 앞에서 오랜 시간 일하시는 분들,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 드는 날 많죠. 이게 계속된다면 단순 피곤이 아니라 과로에서 오는 긴장성 두통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무겁거나 집중할수록 이마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거나 눈이 뻑뻑해서 눈을 자꾸 비비게 되는 증상들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눈은 창밖 먼 산을 보는 습관을 들이고 야근 후엔 스마트폰 화면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빠지는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몸무게는 단순히 식습관의 결과만은 아니에요. 신체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도 급격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많이 안 먹는데 체중이 계속 늘거나 반대로 입맛이 없어져서 살이 쭉 빠지거나 운동을 쉬었을 뿐인데
몸이 붓고 피로감이 더 심해졌다면 이건 과로로 인한 호르몬 이상일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주기적으로 체중과 식습관을 체크하고 무리한 다이어트나 야식은 줄이면서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챙겨 먹는 게 내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여덟째, 이유 없는 감정 기복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듯 변한다면 그것도 몸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평소엔 웃으며 넘기던 일이 괜히 서럽고 짜증나는 날 한 번쯤 있으셨죠? 예를 들면 작은 일에도 울컥하고 사람들과 말 섞는 게 귀찮고 짜증이 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면 지금 멈춰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누구에게든 내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 정말 필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가끔은 혼자 영화 보며 울기도 좋고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는 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아홉째, 일 중독도 과로사로 가는 빠른 길입니다. 일하는 게 좋고 성취감도 좋고 일로 인정받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일이 전부가 되면 위험해져요. 예를 들어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 생각만 하거나 몸이 아파도 출근하고 야근을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사람이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요. 일은 일이고 나는 나라는 경계를 스스로 지켜야 해요. 일에서 한 발짝 떨어질 줄도 알아야 진짜 오래 갑니다. 열째, 정기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잘 쉬고 잘 먹어도 내 몸 속 사정을 모르면 특히 과로와 관련된 질병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정상 체중이지만 고혈압 판정을 받은 사람, 아무 증상 없이도 간 수치가 높아진 사람, 갑작스럽게 혈당 수치가 올라간 경우도 많아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고 조금이라도 이상 수치가 보이면 그냥 넘기지 말고 의사와 상담해서 생활습관을 조정해 나가는 게 좋아요. 자, 오늘 이렇게 과로사의 전조 증상부터 실제 사례 그리고 예방 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자꾸 피곤하고 자꾸 짜증나고 자꾸 무기력해진다면 그건 지금 나 좀 쉬자 하고 몸이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과로사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신호는 분명히 오고 그걸 우리가 알아차릴 줄만 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좀 쉬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하루 10분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꼭 챙기시길 바라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